은솔아, 너 나였어. 은사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은솔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은솔은 핸드폰을 쥔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데이팅 앱 하트링크에서 은비라는 닉네임으로 몰래 대화하던 그녀가 바로 눈앞의 룸메이트 은사였다. 은솔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어떻게 알았어? 은솔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비밀은 은솔의 가슴속에만 묻어두려 했던 사랑이었다. 은솔은 서울대 문과생으로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항상 여자는 착하게 살아야 해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은솔의 마음속에는 여성을 향한 끌림이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을 숨기며 살아왔다. 대학에 들어와서야 데이팅 앱을 설치했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그곳에서 만난 은비는 따뜻하고 공감이 깊었다. 오늘도 피곤했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쉬어. 그런 메시지가 은솔의 하루를 밝혀주었다. 은사는 은솔의 룸메이트로 같은 과 후배였다. 학교 근처 원룸을 공유하게 된 건 우연이었다. 은사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항상 김치찌개를 끓여주며 전니 같이 먹어요 라고 웃었다. 하지만 은솔은 은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다. 은사도 보수적인 시골 출신으로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서울로 상경했다. 가족들이 나 결혼 빨리 하라고 해요. 그런데 나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은사가 한 번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앱에서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은솔은 소리라는 닉으로 은비에게 자신의 꿈과 고통을 이야기했다. 나는 여자를 좋아해. 하지만 세상이 이해해줄까? 은비의 답변은 위로였다. 너는 충분히 소중해.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그 말에 은솔은 점점 빠져들었다. 밤늦게까지 채팅하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다. 은비는 서울의 밤거리가 좋아. 혼자 산책할 때마다 생각나라고 했고 은솔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룸메이트 생활은 평화로웠다. 주말에 함께 한강공원에 가서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공부했다. 은사는 항상 은솔의 어깨를 기대며 번니 덕분에 서울 생활이 덜 외로워요 라고 말했다. 은솔의 마음은 복잡했다. 앱 속 은비와 현실의 은사가 겹쳐 보였다. 하지만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은비의 프로필 사진은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었고 은사는 앱을 쓰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은솔은 은사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았다. 은사가 샤워 중에 핸드폰이 울렸고 은솔이 확인하려다 앱 알림을 봤다. 하트링크, 소리로부터 메시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다. 은솔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앱을 열어보았다. 은비의 마지막 메시지. 오늘 룸메이트가 이상해.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 은솔의 가슴이 찢어졌다. 은사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은솔은 대면했다. 은사야. 너 은비지? 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어떻게?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았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은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미안해, 언니. 나도. 앱에서 만난 소리가 언니일 줄 몰랐어. 그런데 점점 알게 됐어. 언니의 말투, 일상. 다 맞아떨어졌어. 은솔은 충격 속에 과거를 떠올렸다. 고향에서 느꼈던 억압, 서울에서의 자유로운 꿈. 은사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가족은 LGBT를 이해 못해. 나도 숨기며 살아왔어. 두 사람의 비밀이 드러난 이 순간 사랑이 시작될지 아니면 끝날지 모르는 밤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은솔은 왜 숨겼어? 나한테 솔직히 말할 수 있었잖아 라고 물었다. 은사는 고개를 저었다. 두려웠어. 만약 언니가 아니었다면? 아니, 언니라면 더 두려웠어. 룸메이트 관계가 깨질까 봐. 은솔은 이해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뉴스에서 동성결혼 반대 시위가 나오고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쳤다. 은사는 언니, 커피 타줄까? 라고 웃으며 말했다. 은솔은 고마워하며 받아들었다. 앱에서의 사랑이 현실로 옮겨오자 감정이 복잡해졌다. 은솔은 수업 중에 은사를 생각했다. 은사의 미소, 따뜻한 손길. 이게 진짜 사랑인가? 주말에 두 사람은 한강으로 나갔다. 봄바람이 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많았다. 은사는 언니, 앱에서 말했던 그 산책로야 라고 말했다. 은솔은 웃으며 맞아 은비가 좋아한다고 했지. 두 사람은 손을 잡지 않았지만 마음이 가까워졌다. 은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고향에서 첫사랑이 있었어. 여자애였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헤어졌어. 서울로 도망쳤어. 은솔도 이야기했다. 나도 학교에서 좋아하던 선배가 있었어. 하지만 고백하지 못했어. 부모님 때문에 두 사람의 공감이 깊어졌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함께 김밥을 싸 먹었다. 한국 드라마처럼 소소한 행복이 쌓였다. 하지만 충돌이 시작되었다. 은사의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가 근사야,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라고 말했다. 은사는 당황하며 엄마, 나 아직 공부 중이야 라고 대답했다. 은솔은 옆방에서 듣고 가슴이 아팠다. 은사가 나를 포기할까? 은사는 가족이 돌아간 후 울었다. 언니, 미안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솔은 은사를 안아주었다. 함께 생각해보자. 그 포옹이 두 사람의 첫 스킨십이었다. 따뜻하고 안심되는 느낌. 학교 생활이 이어졌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비밀스럽게 카페에서 손을 잡거나 밤에 산책했다. 은솔은 은사야, 너와 함께라면 행복햄라고 속삭였다. 은사는 나도 언니가 좋아해라고 답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무서웠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급히 놓았다. 고향 축제가 다가왔다. 은솔의 가족이 추석에 내려오라 우고했다. 은사는 나도 가족 만나러 가야 해.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지만 약속했다. 돌아와서 다시 만나자. 추석 기간 은솔은 고향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부모님의 결혼 언제 할 거니? 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속에 은사가 있었다. 은사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모임에서 남자친구 없어 라는 말에 웃으며 넘겼다. 돌아온 서울에서 두 사람은 재회했다. 보고 싶었어. 은사의 말에 은솔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감정적인 순간. 하지만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은솔은 불안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생겼다. 은사의 친구들이 근사야,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다. 은사는 아니, 그냥 이라고 얼버무렸다. 은솔은 그 말을 듣고 질투했다. 왜 나를 숨겨? 은사는 미안해, 언니. 아직 준비 안 됐어.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바빴다. 두 사람은 밤늦게 공부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은사는 언니, 내 덕분에 버틸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솔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앱에서 은비가 과거 연인이 생각나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은사가 아직 과거를 못 잊었나? 어느 날 은사의 옛 연인 지은이 나타났다. 고향 친구로 서울로 이직했다. 지은은 은사야, 오랜만이라고 연락했다. 은사는 언니, 그냥 친구야 라고 했지만 은솔은 불안했다. 지은과 은사가 카페에서 만나는 걸 우연히 봤다.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은솔의 가슴이 아팠다. 은솔은 은사에게 물었다. 지은이랑 뭐야? 은사는 과거야.
이제 끝났어 라고 했지만 은솔은 믿기 어려웠다. 앱에서 말했던 그 사람, 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제 언니만 사랑해. 그런데 지은이 은사를 설득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가족들도 모르게 은사는 고민했다. 언니, 나 어떻게 해? 은솔은 화가 났다. 너 선택해. 나냐, 그녀냐, 첫 다툼이었다. 은사는 지은을 거절했다. 미안, 이제 은솔 언니가 있어. 지은은 화를 내며 너 미쳤어? 사회가 이해할까? 라고 말했다. 은사는 울며 돌아왔다. 은솔은 안아주었다. 고마워, 은사야. 하지만 반전이 왔다. 은솔의 가족이 갑자기 서울로 왔다. 어머니가 너 요즘 이상해. 남자친구 생겼니? 라고 물었다. 은솔은 부정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은솔의 핸드폰을 봤다. 앱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이게 뭐야? 여자랑 어머니의 충격. 은솔은 울며 엄마, 나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야. 어머니는 말도 안 돼. 집으로 돌아와. 라고 소리쳤다. 은사는 그 광경을 보고 위로했다. 언니, 아 여기 있어?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졌다. 은솔은 집에서 쫓겨나듯 원룸으로 돌아왔다. 은사는 함께 이겨내자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여름 축제에서 불꽃놀이를 보며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러나 은사의 가족도 알게 됐다. 지은이 소문을 퍼뜨린 탓이었다. 은사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와. 그런 생활 그만둬 라고 전화했다. 은사는 고민에 빠졌다. 고조되는 갈등 속에 두 사람은 힘들어했다. 은사는 가족의 압박에 넣니 나오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은솔은 잔돼. 우리 사랑은 진짜야 라고 외쳤다. 하지만 은사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생각할 시간 줘. 은솔은 혼자 남아 외로웠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걸으며 은사를 그리워했다. 앱을 열어보니 과거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너 없인 안 돼. 눈물이 흘렀다. 은사는 고향에서 가족과 대화했다. 어머니가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사랑을 하고 말했다. 은사는 엄마, 사랑은 정상 에브노어멜이 아니야. 그냥 사랑이야 라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은사는 서울로 돌아갈게라고 선언했다. 돌아온 은사는 은솔을 안았다. 미안해, 언니. 이제 포기 안에 두 사람은 재회했다. 가을 단풍이 물든 경복궁에서 데이트했다.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은솔의 말에 은사는 웃었다. 하지만 반대가 왔다. 지은이 은솔에게 연락했다. 은사랑 나 사이에 아직 감정이 있어. 은솔은 충격받았다. 증거 보여. 지은은 과거 사진을 보냈다. 은솔은 은사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은사는 과거야. 왜 믿지 않아? 라고 울었다. 다툼이 커졌다. 은솔은 너 날 배신했어. 라고 소리쳤다. 은사는 집을 나갔다. 언니, 실망이야. 은솔은 후회했다. 지은의 계략이었다. 지은이 근사랑 헤어지게 할게라고 속삭였다. 은솔은 깨달았지만 늦었다. 은사는 친구 집으로 갔다. 겨울이 왔다. 눈이 내리는 서울. 은솔은 은사를 찾았다. 미안해. 믿지 못해서 은사는 언니. 나도 미안해. 솔직히 말할게. 지은과 최근 연락했어. 하지만 끝냈어. 진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화해했다. 다시 시작하자. 크리스마스에 함께 트리를 장식했다. 사랑이 깊어졌다. 화해 후 두 사람은 더 강해졌다. 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은솔은 취업 준비, 은사는 대학원 진학. 서로를 지지했다. 언니, 내 꿈 응원해. 은사의 말에 은솔은 힘을 얻었다. 사회적 압박은 여전했다.
친구들이 너희 둘이 너무 붙어 다녀. 이상해, 라고 수근거렸다. 두 사람은 그냥 친한 룸메이트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엔 상처가 쌓였다. 고향 가족과의 화해를 시도했다. 은솔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나 행복해. 이해해줘.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답했다. 은사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내 행복이 중요하다, 라고 말했다. 서서히 변화가 왔다. 봄에 벚꽃 축제에서 두 사람은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야, 은솔의 말에 은사는 키스했다. 주변 시선이 있지만 무시했다. 하지만 최종 고조. 은사의 가족이 서울로 와서 집으로 데려갈게, 라고 했다. 은사는 단 갈래, 라고 저항했다. 은솔은 제발 은사를 놓아주세요, 라고 애원했다. 가족 모임에서 감정 폭발. 은사의 어머니가 울며 너희 사랑 인정할게. 하지만 힘들 텐데,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독립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 우리만의 집 함께 요리하고 꿈을 나눴다. 졸업 후 두 사람은 사회에 나섰다. 은솔은 출판사에 취직, 은사는 대학원에서 공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사랑은 지속됐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바다를 보며 영원히 함께 그라고 약속했다. 사회 변화가 도왔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논의됐다. 두 사람은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 우리는 정상적이야의 손을 잡고 행진했다. 가족들의 완전한 수용. 은솔의 부모가 너희 행복하면 돼, 라고 말했다. 은사의 가족도 방문해 환영해, 라고 했다. 결말은 따뜻했다. 몇 년 후 두 사람은 파트너십 등록. 우리의 사랑, 영원히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서로를 안으며 속삭였다. 비밀스러운 인연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났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